네, RPM 31쪽에 185번 문제입니다. 자, 새로운 세모라는 연산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연산은 우리가 좀 익숙한 연산입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대칭 차집합 요렇게 부르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A와 B가 있을 때 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니까 여기하고 여기 요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이 대칭 차집합은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 빼기 이거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랑 똑같은 개념으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같이 외워두면 문제 풀기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 B를 서로 교환했죠. 자리를 바꿨는데 그림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게 누가 A든 B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맞을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합집합 B, A와 A의 공집합의 합집합이다. A겠죠. 그 다음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이다. 공집합이겠죠. 요렇게 뺀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빼는 게 없으니까 A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맞고요. 자,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시킨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겠고 A와 A의 교집합을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시킨다. 그러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빠지니까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A랑 전체 집합을 합집합시키면 전체 집합이고요.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시키면 A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U라고만 써놨으니까 4번이 잘못됐죠? 그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도 확인을 해보면 얘네 둘의 합집합 A고요. 얘네 둘의 교집합 역시 A죠. 그러면 이렇게 뺀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공집합이다. 맞습니다. 네, 잘못된 것은 4번이네요. 네, 186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긴 요런 연산을 하나 새롭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얘는 새로운 연산이 아닙니다. 왜? 생각해보면 x와 y의 합집합에다가 얘를 교집합시켰다. 이거 분배법칙 뿌려버릴까요? 이렇게 분배법칙을 뿌려버리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가 교집합이고 바깥에가 여집합이니까 얘는 이런 거 아닌가요? 앞에 있던 녀석한테서 y를 차집합시킨다. 그죠? 그런데 x 합집합 y에서 y를 뺀다는 얘기는 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x하고 y의 합집합 이만큼이 있었는데 여기서 y 이쪽 걸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쪽 걸 다 빼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여기만 남겠죠. 여기만 요렇게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 이거 결국 그냥 x 차집합 y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요 부분을 다 차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a 차집합 b 하고 나서 차집합 c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a 차집합 b부터 구해보면 자,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뺐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지나요? 1과 3이 빠지네요. 1과 3이 빠지니까 5, 7, 9라는 집합에서 C 집합을 또 뺄게요. 자, 이렇게 빼면 누가 빠지나요? 5만 빠지네요. 그래서 7과 9라는 두 개의 원소가 남았고 그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집합을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뜯어보니까 그냥 차집합과 똑같았죠. 그쵸? 그래서 차집합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어렵지 않았네요. 네, 18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이러한 연산을 하나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 보니까 아까 185번이죠? 네, 185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기억부터 보면은 맞습니다. 그죠? 대칭 차집합은 아까도 그렸지만 자,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칭 차집합은 여기서 요쪽 영역과 요쪽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A하고 B를 하든 B하고 A를 하든 똑같은 부분이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거를 자,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3개짜리를 놓고서
조금 내려가지고 자, 이 친구에다가 먼저 A 연산 B 해보겠습니다.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하는 거예요. 얘와 얘의 대칭 차집합. 그러면 여기 하고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되겠죠. 이것이 A와 B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근데 이것과 C를 색칠해보면 C는 여기잖아요. 요렇게인데 자, 지금 그 분홍색과 연두색의 대칭 차집합을 하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이란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어진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주어진 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한 가지라도 색칠되어 있는 영역에서 자,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딜까요? 자, 여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네, 지금 빨간 빗금친 부분이 바로 이 좌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변에 해당되는 영역을 색칠해 놓은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처음 거 지우고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는 A와 B와 C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BC를 가지고 먼저 대칭 차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랑 A를 가지고 다시 대칭 차집합을 구해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편했고요. 디귿은요. 디귿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도 B의 여집합, 교집합 A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시 보니까 얘는 B차집합 A네요. 그죠? B차집합 A고 자, 얘는 A차집합 B입니다.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A와 B를 그대로 연산시켜 놓은 모양과 같네요. 그래서 얘와 얘는 그냥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디귿에서는 요놈한테 위에다가 여집합을 달아놨잖아요. 그죠? 네, 요게 붙어버리면 틀리겠죠. 그죠? 틀린 얘기가 되겠죠?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니까요. 디귿은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디귿은 식으로 그쵸? 연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자, 188번 문제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A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20명이고 B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14명이에요. 그럼 A, B 두 메신저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교집합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교집합이 딱 몇 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클 때가 있고 가장 작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값에 대해서 잘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최대값 구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자, 여기 A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A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B집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A집합과 B집합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하려면 겹치는 영역이 가장 넓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겹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하려면 결국 얘를 겹치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요렇게 그쵸? B집합 자체가 A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교집합이 가장 많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A가 원소가 20개고 B가 14개니까 B라는 집합이 A집합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그 교집합의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그냥 14라고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못 찾아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값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교집합이 최대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밖으로 나가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얘가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경우인데, 자,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A는 원소가 20개고 B의 원소가 14개인데 만약에 이렇게 둘이 완전히 서로 분리가 돼버리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34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서로소가 될 수는 없고, 자, 적어도 겹치는 부분이 이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언제가 그러면 여기가 제일 최소가 되겠느냐? 여기에 4명만 들어가는 경우가 최소가 되겠죠. 이 4명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얘네 둘을 그냥 더하면 34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 비해서 4명만큼 지금 오버됐잖아요. 그래서 최소 4명은 겹치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쪽에 16명이 되고 이쪽에 10명이 되면서 전체 집합이 정확하게 30명이 딱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가 되는 그 순간에 교집합을 찾으시면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4명이 되겠죠. 그러면 14에서 4를 빼니까 이 문제의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찾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것을 안 까먹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89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A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집합이 이렇게 있고 A의 원소 35개. 자, 그 다음에 B집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B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의 원소는 28개. 그러면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면 A 교집합 B는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면 A 교집합 B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에 188번처럼 일단 교집합이 제일 많아지는 순간을 생각해 볼게요. 교집합이 제일 많아진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쭉쭉쭉 겹치게 하다 보면 안으로 쏙 들어가게. 그쵸? 요 순간이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가장 많을 때가 뭐냐? 28이에요. B집합 자체가 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순간에 A 합집합 B는 뭘까요? A 합집합 B는 당연히 A 자체가 A 합집합 B죠. A가 큰 놈이니까. 따라서 요게 3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이 가장 많은 그 순간에 합집합이 가장 작아진다.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교집합이 가장 적어지게 해볼까요? 가장 적어지게 빼고 겹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교집합에 최소한 13명은 들어가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 자, 요 교집합 부분에 13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교집합이 제일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이 13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의 전체 집합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22명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전체 요렇게 합집합이 몇 명인가 생각해보면 합집합은 50명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것이 바로 A 합집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답은 85가 되겠죠. 결국 이 문제도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지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합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9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 S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24명, L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S 교집합 L 했을 때, 자,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는 계속 말하고 있죠?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가장 많이 겹치게 하는 것은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최대값은 14입니다. L이라는 집합이 S 안에 쏙 들어간 경우.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지금 같은 경우는 24와 14가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 전체 집합이 40이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해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더해도 40명이니까 자, 그려볼까요?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S집합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L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24명 온전히 다 들어가 있고 여기 14명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전체 집합 4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소인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집합의 최소값은 0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순간에 이 밖에 테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가 보면 2명이죠. 그쵸? 그러면 이 2명이 바로 S도 L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고요. 그 학생 수의 최대일까 최소일까 생각해보면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대신 밖에 있는 애들은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그려보면 자, 이번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최대의 상황은 S가 이만큼 있고요. S가 이만큼 있고 그 안에 L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이게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의 전체 인원수인 24. 요 24 말고 바깥에 있는 거 전부 다 아무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되는 거니까 이 바깥에 16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16이 바로 이 SL 모두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18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똑같아요. 두 집합을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두 집합이 최대한 많이 겹치지 않도록 빼내보시고 네,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